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주변 시세나 거래량, 건물 외관 등에 참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은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거액이 좀 오고 가는 만큼 내야 할 세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세테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저희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오늘 지역 분석도 해보고 알찬 강의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지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황지연입니다. 매주 그 부동산 이슈로만 찾아뵙다가 이게 매물을 소개하는 이제 박세준 팀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가 오늘 매물 소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소액 투자로 정말 안성맞춤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과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죠. 송도 국제도시의 상가를 준비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이 두 곳의 지역을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유형은요,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약 28에서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요, 은평구 연신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3호선과 6호선 이 두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연신내의 지역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 연신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평구 연신내에 소재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은 약 28에서 2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실면적은 한 40에서 45평방미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형으로 따지면 12에서 한 13평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는 인구가 약 48만 명 정도고요. 세대수는 20만 3천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48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 한 4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이제 대조동이나 불광동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작되면서 이주민 수요가 발생해서 외지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에 못지않은 대량의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과 파주시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마포, 용산 그리고 여의도까지 가까워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평구는 오래된 지역이고 노후된 소형 주택 및 빌라 공급이 많은 지역이어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호재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3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GTX A 노선이 완공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 가지고 주요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교통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있는 학군, 가련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선일여고 등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고 대형 할인마트 그리고 대형 쇼핑몰 그리고 메디컬, 금융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평구는 앞으로 GTX A 노선이 2023년에 완공 예정으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신분당선 그리고 서부경찰철 사업 그리고 고양선 사업 등과 같은 교통 호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축을 통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좀 이따가 자세한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신내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기도 북부 쪽이랑도 굉장히 좀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울 웬만한 지역으로 이동도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자,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을 보고 있는 연신내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세한 입지와 위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그 물건을 연신내역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 밑에는 대조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는 불광동 그리고 가련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조동과 불광동은 벌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가련 1동 재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가련동 또한 많은 이주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임차 수요는 많은데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아서 전세나 월세가 많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형태고요. 현재는 3호선과 6호선을 통해서 DMC 상암지구죠. 상암지구, 마포, 홍대, 종로 등 주요 업무 시설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서울 각 지역으로도 이동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고양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선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부 경전철 사업도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까지 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GTX-A 노선이 통과가 되게 되죠. 그러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지로서의 면모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이 은평구 전체에 지금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은평구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몇 년 후에 가시면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점은 은평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증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은평구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연신내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도 소형 주택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은평구가 아무래도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요. 이주 수요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흡수가 가능한 지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 얘기하실 때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앞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즉 GTX-A 노선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GTX와 함께 다양한 호재들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개발 호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GTX-A 노선을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자, 연신내역 주변에는 현재는 3호선을 통해서 을지로와 종로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요. 자, 6호선을 통해서 DMC와 상암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GTX-A 노선이 완공이 되면 강남까지도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면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GTX-A 노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TX-A 노선은 운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탄까지 이어지는 고속전철 사업인데요. 자, 은평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물빛공원도 있고요. 자, 개통이 되면 23년에 GTX-A 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인구가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외부의 인구,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부의 인구가 은평구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다음 호재는 서부 경전철입니다. 이 서부 경전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거 공약으로 항상 1번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또한 교통 호재로 주변의 인구들이 은평으로 유입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달 중순쯤에 아마 예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분당선
신분당선 사업은 이제 삼성부터 또 강남까지 이어지는 교통호재거든요. 이 교통호재를 통해서 또 은평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경전철 사업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은평구 구민들이 이제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60%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경전철 사업과 신분당선 사업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 교통 호재들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은평구에 수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가련 1구역 재개발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요. 은평구 전체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뭐 대조동도 있고요. 불광동, 가련동, 뭐 구산동도 있겠죠. 이 은평구 전체가 지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변모된 모습으로는 가장 큰 모습이 도로가 바뀔 것입니다. 도로가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8차선 도로로 뻥 뚫릴 거고요. 학교도 옛날 학교들 있겠죠. 옛날 학교들이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학교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 공원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맞는 생활 인프라가 다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은평구는 지금의 뭐 수색이나 가재울 개발했을 때 그 모습처럼 한 몇 년 후에 와서 보면 여기가 은평구였나? 이런 식으로 놀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그 지역의 임대 수요나 혹시 매매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 또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GTX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통 호재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재정비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앞으로 깨끗한 환경은 물론이고 넓은 도로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신내에 좀 부동산을 찾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이 연신내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으로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명 지역이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 수익 또한 포함되고 있어서 내 투자금보다 투자 수익이 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금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은평구처럼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곳들은 지금의 금액보다 향후에 내가 가져갈 투자 수익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연히 GTS A 노선과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죠. 비단 GTS A 노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철역이든 어떤 것이든 교통 여건이 좋은 곳, 그 가까운 곳에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 중장기적 계획을 태워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도 이래요. 소액을 투자하고 단기간에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자,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예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소액으로 중장기적인 기간을 보고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남기겠다, 이런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등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내가 먹기 좋은 떡은 남도 먹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이 집이 좋겠다 하는 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공실 위험률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매매할 때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런 주택에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블 역세권의 연신내를 살펴보시는데요.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시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차익형으로 투자하시니까 전세를 놓을 시에는 임대가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이거를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그리고 대출은 1억 원에서 1억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실투자금은 1억 3천에서 1억 3,600만 원을
투자 금액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이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물건이 지금은 많지 않아요. 예전에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으로 내가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계획을 잡아서 투자를 진행하시게 되면 거의 한 90% 이상은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메리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도 살펴볼게요.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인천 자유경제구역입니다. 상가를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면적은 전용 면적 약 40제곱미터,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바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곳인데요. 인천입니다. 상가를 한번 만나볼 것 같아요. 근데 송도 국제도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을 곳이긴 한데 자세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역적인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제 수익형 투자의 대표적인 물건이죠. 상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 안에 있는 거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용 약 40평방미터. 분양 가격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1층 상가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2층이나 3층 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송도에 있는 상가는 센트럴파크역,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이거는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리고 GTX B노선, 그리고 송도역, 송도역은 KTX역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 업무단지와 이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배후에 약 20만 명의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고요. 송도 국제도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 이슈들이 송도 국제도시 자체의 미래 가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로 최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에 있는 상가이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GTX B노선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GTX B노선이 이제 2022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소비 세력들까지 이 송도 국제도시 상권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가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입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송도를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송도 국제도시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한 부분 빨리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좀 입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상가기 때문에 이 상가를 좀 이용할 배후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입지도 함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인천에는 총 3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자, 청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종이 있고 지금 소개드린 송도가 있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마다 이제 특정화된 사업이 있어요. 이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이유. 자, 영종은 물류나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겠고요. 청라는 금융이나 로봇 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는 비즈니스나 IT 그리고 BT 산업을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 이 경제 자유 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자유 경제 구역을 두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송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송도는 섬이에요. 섬인데 자연적인 섬이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인공적인 간척을 통해서 이렇게 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송도에는 총 8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가 있냐면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요. 인천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욕 주립대학도 있고 한국 조지 메디슨 대학도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도시답게 교육의 메카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코스트코, 또 현대 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몰 또한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2 경인고속도로와 또 제3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의 진출입이 자유롭고요. 현재는 그리고 인천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착공되는 GTX B노선이 이쪽 인천대 입구역을 출발해서 강남을 통해서 이제 청량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송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각 공구별로 이제 특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국제 업무단지라든가 여기 뭐 신항 물류단지 그리고 뭐 지식정보산업단지, 국제화 복합단지 등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쇼핑몰과 마트 그리고 학교가 영 45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병원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송도에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기업체, 아파트 등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엄청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상가는 이쪽 3공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가 자세히 어떻게 생겼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공구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1공구 밑에 2공구 옆에 있는데 3공구에는 2022년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돼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는 현재 송도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로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 주변으로는 이제 이랜드몰이라든가 롯데마트, 뭐 롯데홀 이런 것들이 대형 쇼핑몰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뒤로는 과학예술영재고 또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3공구 자체 내만 이런 그 대규모 개발 호재라든지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송도 자체는 지금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은 약 6만 세대 정도 되고요. 총 사업체 수가 한 2,000개 정도가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들 중에 한 100여 개 정도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치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교 수도 48개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입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송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처음에 1단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갯벌들을 매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단계 14년까지 1단계 개발 공사가 완료됐고요. 현재까지 3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3단계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개발 계획들이 있고요. 간척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실 게 인천 송도의 이제 인구 증가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송도가 속해져 있습니다. 연수구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송도동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시킬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호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게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라든가 개발회사들의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 내 그 자연적인 인구 유입뿐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통한 인위적인 인구 유입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지금 소개드리는 상가는 앞으로도 상권의 발전과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가가 여러 구역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3공구 지역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변에는요, 거주지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고정 인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쇼핑센터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 역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재들은 좀 어떤 걸 품고 있을까요? 네, 이게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 송도라는 곳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송도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KTX, GTX의 B노선이 예정돼 있고요.
제2외곽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이제 광역적인 교통망을 갖춰가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있는 교통도로망으로 보시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 근접이 돼 있고요. 제3경인고속도로와도 인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있어요. 거기와도 연접돼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과도 단거리로 연접되어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현재 개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통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도 추가된다는 거죠. GTX B 노선이 22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GTX B 노선이 지금 청량리까지 가는데요. 인천 송도역을 출발을 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상가에 인접한 이제 인천대 입구역을 통과를 합니다. 거기에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강남을 지나 청량리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도발 KTX 연장선도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KTX는 이제 송도에서 어딘가를 이제 연장하게 되는 사업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자, 복합 환승센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제 여객 터미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교통 호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개발 호재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송도는 이제 바다와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바다와 붙어 있어서 이제 물류 단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암 물류 단지 그리고 신항만 물류 단지가 지금 개발 계획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상주를 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4만에서 5만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골든 하버 그리고 워터프론트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 휴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만 연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또 골든 하버 계획으로 통해 그 방문자를 늘리게 됩니다. 관광객을. 그러면 연 관광객이 약 200만 명 이상이 송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송도 워터프론트 계획과 GTX B 노선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배후 영향권 인구가 현재는 320만 명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GTX B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약 1,540만 명의 경제성 배후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리고 그 워터프론트와 아까 골든하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있는 관광 지원을 통한 유동성 있는 배후수를 만들고 앞으로의 인구 유입을 가져와서 송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독일의 henkel사라든가 자, 벨기에의 유미코아라는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한 100여 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송도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제 도시라는 평판에 맞게 그런 그 글로벌 시티의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송도 국제 도시를 평가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제가 개발 호재를 보면은 뭐 교통 호재가 뭐가 있다, 뭐 재개발이 된다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개발 호재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큽니다. 항만을 개발을 하고 관광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 국제 도시는 인구 유입을 통한 업무 단지 활성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모든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또 계획도시입니다. 그리고 계획도시답게 굉장히 호재들도 많고 또 글로벌 호재들까지 좀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여러 호재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인구가 조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포인트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네. 자, 수익형 부동산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송도 국제도시 상가. 자, 상가의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첫째, 유동인구와 소비인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유동인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인구죠.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인구, 즉 상주인구죠. 상주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 인구를 틀림없이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상권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작은 상권들은 자주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유행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인 상권은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상가가 이 메인 상권에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이 공실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가장 무서운 건데요. 1년에서 뭐 한두 달만 공실이 나도 투자 수익률이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비 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될 거는 이제 상가 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상가는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동네에 있는 근린 상가도 있고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단지 내 상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큰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가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상가를 공실률을 주기 위해서는 작은 상가보다는 큰 상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층수에 따라서도 공실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고층보다는 저층이 공실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선점하라. 자, 접근성이 좋은 입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이 최소한 3개면은 도로와 맞닿아 있을 거예요. 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데 이 세 도로가 전부 다 메인 도로는 아닙니다. 자, 어느 한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되겠죠. 같은 일증이라 하더라도 이 메인 도로 주변에 이게 상가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4가지 조건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상가를 선택하신다면 상가 투자에 대해서 크게 위험함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요, 뭐 상권 체크 같은 거는 굉장히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요, 이 시세하고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송도 상가의 현재 시세는 6억 6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월세를 줄 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에서 35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자, 대출액은 이게 상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보다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실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보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즉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야 한다. 그래서 트렌드는 점점 수익형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송도 국제도시 내에서 이 정도의 매머드급 상가가 나오기는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좀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이 송도 국제도시의 상가에 투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황 부자는 계속해서 황진현 대표와 함께 부동산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 집 한 채뿐인데도 세금 폭탄, 자, 공시가격 집단 발반 확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도별 공동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에서 18년까지 1290건이었거든요. 근데 18년에서 19년에는 2만 8천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더니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상구 같은 경우 보면은 평균 20%가 넘게 지금 공시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가 현재 시세를 추월한 지역도 있습니다. 공시가는 22억인데 현재 시세는 20억인 거예요. 이렇게 추월한 지역도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강남이나 목동 그리고 경기 의왕같이 이렇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이제 연명도를 돌려가면서 같이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작년에 이의 신청이 3만 건인데 올해는 이거에 육박하거나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겠고요. 자, 올해 공동주택 이의 신청 건수가 12년 만에 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19년, 20년에는 그 기록도 깰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전부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되는 비율은 한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전에부터 지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초기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공시가격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비단 공시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처음에 80%에서 이제 100%까지 올라가죠. 거기에 이제 또 세율까지 올라갑니다. 세율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표적인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9억을 넘어섰습니다.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9억을 넘어선 아파트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대표적인 부유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공시가율을 올리는 거 좋아요. 현실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20년 전에 그 가격 그대로거든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또한 현실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총선 이슈, 집값 변곡점이 되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이 투표 날이네요. 이게 부동산이 정치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총선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4년마다 이제 장밋빛 공약이 넘쳐납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바꿀게요 하면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지요. 자, 서울의 19대 총선을 제외하면은 다른 선거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뚜렷하게 올랐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04년 17대 총선이었죠. 이때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탄핵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야당에서. 탄핵 주도하다가 이제 실패하니까 역풍을 맞았죠. 역풍을 맞아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돼요. 가져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시작합니다. 규제를 시작했는데 2005년하고 6년 동안, 이 2년 동안 이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도 역풍을 맞게 되는 거였죠. 자, 2008년도는 이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때는 취임한 지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대선 때 얘기했던 뉴타운 정책을 실시할 때입니다. 이제 뉴타운 정책을 실시할 때여가지고 이때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한나라당인가 거기가 이제 많은 지지율을 얻었던 때였고요. 자, 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명박 정부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글로벌 경제위,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정책이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았죠. 지지부진하고 뭐 계속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거기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각 총선 때마다 이제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당은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끌어가겠습니다라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강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들이 이 여당에서 이제 많은 득표수를 가져가게 되면 이런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당은 주거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총선은 치러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들 또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떠오른 종부세 3기 신도시 표심 요동칠까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서로 주장하는 부동산의 정책 방향을 좀 두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1가구 1주택자가 대표적인 부유세를 내는 건 좀 억울한 경우인 것 같아요. 고가 기준에 대한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청년 신혼주택 10만 호 공급하겠다. 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꾸준히 얘기해왔던 거고요. 자,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 내용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출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의 기준입니다. 그거를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 이것 또한 이 내용과 비슷한 거죠.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하겠다. 이 내용과 비슷한 건데 이 다음부터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해서 서울 도심하고 1기 신도시 등 이제 구도시화 돼가고 있는 그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윤이 줄어드니까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옳다 그르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각자의 개인적인 기준이 있을 거고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여당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서울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인구를 3기 신도시로 빼내겠다 이런 기준이고요. 자,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도시 내에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도시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다음에 투표해서 직접 한번 결정 한번 내보십시오. 자, 마지막은 검단의 반전, 청약열풍 3대 포인트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 및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간 변동률 추이입니다. 자, 서울은 크게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 전에 수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인천은 보시다시피 많이 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검단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이었습니다. 아직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뭐 교통망도 그렇고 사회 편의시설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이런 조건들이 생기니까 청약률이 막 70대 1까지 올라가요. 자, 첫째,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이어서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인천이다 보니까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기 신도시기에 검단이 포함됐잖아요. 자, 검단에 대한 이제 교통 호재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검단 청약 경쟁률이 막 50대 1, 70대 1, 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비규제 지역이고 교통호재가 있고 신축 선호는 여전하다. 그리고 인천 검단 지역 청약시장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자, 얼마 전부터 제가 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지역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기대 수익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선을 살짝만 돌려보시면 이런 인천이나 경기도에도 비규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인구가 300만인 대도시거든요. 대도시인데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좀 많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개발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이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지금 인천이 검단을 포함해서 송도, 부평 등등 있겠죠. 그곳이 괜히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청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시지가 그리고 또 다양한 이 규제 때문에 좀 감로일박이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면요. 조금 더 실수요자를 위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고민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퇴직 후에 일정 소득이 없어 정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 투자를 고려 중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상가를 선택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퇴직을 준비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좀 대비가 좀 시급하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 그 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선망이 되시는 것이 이게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을 갖는 거겠죠. 그 월세 수입이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쪽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에 너무 많은 규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상가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몇 가지 짚어보셔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또 제가 그 송도국제도시에 상가를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공실이란 게 제일 무섭습니다. 공실이 생기게 되면 월세 수입을 내가 계산했던 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공실 생긴 만큼 나는 관리비가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상가 수익률이 아주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두 달만 공실이 나도 한 8%, 7% 하던 수익률이 4%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상가를 투자를 할 때는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소비 인구가 많은 곳. 자, 소비 인구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주 인구가 되겠죠. 그 상주 인구가 많은 곳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이나 그 상가 자체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곳, 그곳을 가셔야 돼요. 작은 상가들은 상권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근데 큰 메인 상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메인 상권으로 상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접근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실을 줄이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근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똑같은 대로변에 있다고 해도 좌측도로와 우측도로가 상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통로가 다 다르거든요. 메인 통로에서도 첫 번째 통로냐, 두 번째 통로냐, 이거에 차이에서도 상가 수익률이 또 달라져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려면 직접 가서 임장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투자를 몇 억씩 투자하시는데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투자하셔서 여기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이 공실에 대한 위험률을 줄일 수 있고요.
공실에 대한 위험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공적인 상가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켜주시면 상가 투자할 때 큰 위험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따져보셔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발품도 팔아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 02-3153-2600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그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질문이나 개인에 대한 컨설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 상담을 진행하고요. 개인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로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